귀한 시간에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손 목사님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예방의학이라는 걸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는 내과, 방사선과 또 핵의학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데이비드 골든버그라는 그 면역학자하고 제가 일하는 동안에 이제 암에 대한 새로운 그 면역학적 진단과 치료를 이제 개발하는 것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MD 앤더슨이라는 이제 암 병원에서 제가 31년 반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이곳 그 UCI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이제 암 환자 되시는 분들이 저더러 그 MD 앤더슨에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MD 앤더슨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그 병원은 한 75년 전에 그 텍사스 대학교에서 세운 이제 암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인데 지금은 한 18,500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의사만 한 1,2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관별로 암을 종류를 나누면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각종 그 병리 조직학적인 것으로 나누면 한 500가지 정도의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D 앤더슨 같은 데서는 이제 한 사람이 그 한 암을 평생을 연구를 하고 그 암에 대해서 이제 환자를 보고 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두 사람 정도가 끼인다 하더라도 이제 1,000명이 필요한 거죠.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한 20명 내지 한 40명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암만 가지고 평생을 다루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MD 앤더슨에서는 이렇게 이제 멀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다 해가지고 환자가 오면은 그 어떤 이제 주치의가 정해지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 진단 치료의 결정을 내과, 외과, 진단 치료, 방사선과 의사들이 주로 이제 팀이 돼가지고 그 이제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주로 이제 진단 치료에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자연히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자연히 이제 그 관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한국에서 특히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이런 분들이라 이제 그분들한테 전도할 기회가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이 지금 MD 앤더슨에서는 한동안에 하루에 대개 3,500명 환자를 보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훨씬 9/11 뒤로 한 20% 정도뿐이 안 되지만은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데 그분들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그 한국 환자들이 치료가 거의 가장 안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너무나 이제 그 참 속상하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잠깐 결과가 나쁘니까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제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이 믿음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그 특이한 그 아마 타고난 어떤 성품 또는 이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아마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전통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유독 그 한국 환자들은 이렇게 남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자기 좋은 의사가 이렇게 권하고 해도 그 앞에서는 예해놓고 다른 의사한테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저한테 오신 분들을 보면은 적어도 세 병원, 그러니까 의사도 안 믿고 병원도 안 믿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온통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치료가 특히 안 됩니다.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다 경험해서 아는데, 암뿐만 아니라 많은 병들이 이 사자가 붙은 사람들은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의사가, 검사, 변호사가 치료가 제일로 안 되죠. 물론 목사님들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처음에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겪어보니까 어느 정도 그 이해는 되는데,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제 자신의 참 그 연약한 믿음을 점검할 기회가 있고, 정말 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모태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그 이제 암 환자들을 직접 도와주면서 그분들이 고통하는 걸 보고, 또 이제 뭐 대부분 다 사망하시니까 그런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지켜보고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충실하게 하고 하면은 그걸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뭐랄까 참 이 죽음의 이런 이제 이제 도달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배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더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한 5년 전부터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라는 이제 새로운 대학원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한국의 봄, 가을에 가서 그 이제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신문, 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 건강과 이런 이제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특별히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아마 연관이 돼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저희 집사람은 같은 얘기를 계속 여기저기서 많이 하면서 또 뭘 할 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 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묘하게 한국 사람들은 그 정말 그 남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면은 잘 안 들어요. 더 남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얘기할 때도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이다 하니까 얘기를 듣는 척이라도 잘 해요. 근데 정작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 한국 안에서 얘기를 하면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여기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남은 여생에 건강하시고, 또 이제 건강을 해야 우리가 믿음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고 더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제 MD 앤더슨에서 되게 이제 환자를 이렇게 볼 때에 대개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진단에 이제 따라서 이제 치료 방침이 서지는데,
이제 대부분 한국이나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1차 치료가 끝났기 때문에 대개 이제 2차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암은 아직도 이게 이제 못 고치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암뿐만 아니라 많은 그 만성병들이 현재로서는 고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도 30년 이상을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거 하나님이 우리 몸을 너무나 정교하게 정말 그 특이하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하게 창조하셔가지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어떤 한계를 못 넘게끔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년 동안 미국 안에서 NIH에서 1년에 그 사용하는 돈만 해도 20 빌리언 달러가 넘어요. 의학 암 연구에만. 그래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달라졌다는 건 그 암의 기전에 대해서만 계속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패하는 이유를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국소적인 거에 이제 중점적으로 해 보니까 그러지 않나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이 전신 몸 전신에 관해서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이제 최근에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감기 아직도 못 고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감기가 이게 바이러스로 생기는 건데 그놈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5만 개가 넘는데 이놈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을 하는 거야. 변형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계속 새로운 약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형된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생기고 있어요. 지난 4월에 이제 중국 상해에서 그 물이 말라가지고 저수지에서 그 한 만 몇 마리 그 죽은 돼지가 발견됐어요. 상해 저수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미국의 많은 이제 그 보건 관계 되는 사람들이 서베이를 중국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종 물을 다 이제 우선 조사해 보니까 뭐 100% 오염이 돼 있어요. 심지어 그 바틀 워러도 전부 다 오염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오염이 된 그 안에 보니까 각종 세균, 그게 이제 슈퍼백테리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균 이외에 모르는 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바이러스는 뭐 아예 지금까지 그 이제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이게 지금 이제 큰 문제다 해가지고 앞으로 50년 안에 전 그 세계 인구의 70억이나 되는 세계 인구의 한 반절이 그런 전염병에 시달릴 거다 이런 보고를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이제 지금도 아직도 각 병의 그 근본 원인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이제 각 병을 그 이제 병의 기전 그게 어떻게 촉진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은 지금 많은 연구를 해서 알려지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이 염증이에요. 염증으로 해서 모든 병이 촉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가령 간염, 옛날에 한국에는 간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그 보균자가 술 같은 거 음식을 같이 마시고 먹고 해가지고 그게 차로 이제 그 서로 감염을 시키니까 그래가지고 그 간염이 이제 진행되면은 거기서 이제 간암이 생겨요. 이제 위암도 그 헬리코백터라는 그 세균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오래 있으면은 그게 이제 위암이 되고 또 이제 뭐 여자들 자궁 경부에 생기는 암도 그게 이제 바이러스로 해서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많은 다른 암도 굉장히 그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최근에 그런 염증이 이 암뿐만 아니라 각종 혈관병
혈관병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보고가 돼 있어요. 사실은 암보다도 훨씬 그 무서운 병들이 이게 혈관병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혈관병으로 대부분 고생하고 있어요. 혈관병. 그 이제 혈관병이 이제 모세 혈관병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치매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병이 뭐냐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이제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게 번식을 해서 그게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병에 대한 정의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10쪽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와 세포 사이가 연결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이쪽 세포에서 저쪽 세포한테 신호를 보낼 때 신호를 보내지 못하든지 아니면 신호를 받고도 이제 세포가 반응을 못할 때 그걸 병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이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특히 동물성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은 이 세포 벽 주위에 그 기름이 차요. 기름이 차면은 이 신호를 이쪽에서 저쪽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가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한 것이 이 삼겹살이에요. 삼겹살이 우리 그 음식 중에서 제일로 나쁜 거예요. 이게 모든 동물성 이 기름이 만병의 원인이 된다.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만병을 아주 촉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동물성 기름을 피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롯데에서 그냥 그 뭐 25% 세일로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신문에 광고를 하더라고요. 뉴욕 타임즈에도 왜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이라 하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그런데 가장 나쁜 음식을 가장 많이 먹냐, 이렇게 해가지고 뉴욕 타임즈에도 그게 난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여전히 그거 뭐 여러분이 드라마 보시면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좋은 일 나쁜 일에 전부 다 그냥 그 삼겹살하고 소주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다 그냥 몸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디 생기니, 이게 이제 점점 사람이 오래 살으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이런 이제 만성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기본 우리 생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지 무시하는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끔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반드시 죽게끔 돼 있어요.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도 이상스럽게 그 한국의 재벌들은 그걸 인정을 하려고 안 해요. 돈만 있으면은 모든 병은 다 고치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진시 황제도 49살에 죽었어요. 그렇게 지리산에서 뭘 캐가지고 오래 살다고 했어도 49살 뿐이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몸이 그렇게 정교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사람마다 아주 특이하게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이제 10쪽의 세포 안에 이제 그 핵 안에 이제 모든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모든 이제 성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염색체 끝에 텔로메어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텔로메어레이즈라는 효소로 해서 녹아가지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억제시키는 약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120년까지는 충분히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람 누구든지. 그러나 살기만 했지 이제 모든 그 안에 그 기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0살 넘어서 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세 뭐 운동 어찌고 하는 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90세 넘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특별한 그 삶의 그 뭐랄까 그 기능이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이 대개 이제 이게 태어나면서 이제 막 증식을 해가지고 대개 29살에 아주 그냥 최고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퇴화 상태로 퇴화. 그래가지고 대개 이제 특히 뇌는 또 특별하게 이렇게 형성이 될 때 보면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위로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대개 이제 태어날 때 이미 어른의 뇌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다른 장기하고 달리.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밑에 부분의 뇌들은 주로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감정. 그리고 위에는 주로 이제 이 지능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퇴화되기 시작하면 위에서부터 퇴화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늙으면은 남는 것이 요 밑에가 기능이 남으니까 이게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늙으면 어린애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늙으면은 고집만 세지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 얘기 들으면 노여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60세가 되면은 한 10%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70세가 되면 한 거의 30%가 떨어져요. 보통 사람에게. 예외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60세 되면은 그 생리적인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보면은 한국의 그 지도자들은 이게 오래 하면 할수록 경험이 많으니까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우리 생리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죽게끔 이제 아담 해와의 그 원죄로 해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정말 이제 죄로 해서 죽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냐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게 병으로 죽게끔 돼 있어요. 이게 병 걸리면은 그 당연한 거예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저한테 와서 이제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은 특히 암에 걸리신 분들은 이게 그냥 온통 자기만 걸린 것처럼 억울해 죽는 거예요. 분통 터져가지고 이제 마음 속에 굉장히 막 처음에는 아주 그냥 그 분이 넘쳐가지고 이게 마음이 편안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1년에 암 환자가 1.6 밀리언이 생겨요. 약 58만 명이 1년에 죽어요, 암으로. 결국은 우리 평생에 셋 중에 하나가 암 걸리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곧 둘 중에 하나로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오래 살으니까 오래 살면 반드시 그렇게끔 죽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는 날까지 이게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참 하늘나라에 가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치료가 안 되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근심 걱정 속에 이제 파묻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우선 우리 몸의 생리 작용 중에 이 근심 걱정을 하면은 뇌 속에서 이게 식욕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그 호르몬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묘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을 상반적인 되는 것을 이렇게 아주 그냥 균등하게 이렇게 평행을 이루게끔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는 유전인자 또 그거에 해당되는 각종 요인들하고 그걸 억제시키는 우리가 튜머 서프레스 진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해당되는 이 물질이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담배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물질 나쁜 걸로 해가지고 이게 자극을 받아서 이게 이제 올라가면은 그 암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근심 걱정 속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 이미 걸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수술이다 이제 무슨 뭐 항암 치료다 방사선다 하면은 이게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내려가 이 평행을 이루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이제 재발하고 여기저기 퍼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그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따 제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이 뭐랄까 우리 자연적인 이런 이제 소위 이제 옛날부터 정말 그 이렇게 뭐랄까 이런 이제 중형 뭐랄까 이런 이제 뭐든지 지나치면은 이게 몸에 고장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거 모든 거 이때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것에 항상 그게 적당히 하는 것이 이게 건강에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암을 치료하는데 지금 이제 되게 수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은 전신병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이게 다 국소 치료예요. 국소 치료. 그러니까 일시적인 치료예요. 일시적인. 그러나 이제 근본 치료는 이게 전신을 다루는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를 해야만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암 같은 이제 그냥 유방암, 폐암이라도 그 안에 이제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 성질이 암의 성질이 이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다르고 또 이게 이제 계속 변형이 돼요. 그냥 계속 이제 암이 자라면서 아니면 우리가 치료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게 치료하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단 그 암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면은 되게 1cm 안에 약 10조 개의 세포가 암 세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움직여가 옆에 있는 임파선으로 일단 들어가면은 그게 혈관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암세포가 빙빙빙 도는데 이게 묘하게 유방암은 유방에다가 집을 치는 거예요. 폐암은 폐에다 집을 치고. 그런데 이제 아직도 한국에서 암을 실패하는 이유는 이 눈에 보이는 암만 가지고 가령 사진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든지 한국에서는 여기하고 달리 이렇게 정기 검진을 자주 해요. 뭐 6개월마다 1년마다 세계에서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한국뿐이에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우연히 발견한 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한국은. 그래가지고 사실은 많은 이제 갑상선이라든지 전립선암 이런 것은 한 70%가 내버려둬도 20년 사는데 그걸 그냥 뭐 각종 수술, 방사선 뭐 이거 해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고생시키는 거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알아가지고 이제 미국서는 우선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얼만큼 악질적인 암이냐 요걸 가지고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하자 아니면 이제 항암 치료를 먼저 하자 뭐 이제 이런 걸 결정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여기 있는 이제 한국 분들도 보면은 그저 그냥 뭐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술을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새 제대로 그 아는 그 oncologist들은 이건 괜찮은 암이니까 조금 뭐 지켜봐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해놓고 다른 의사한테 가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결국 수술을 해버려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실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더군다나 나쁜 암이다 그러면 절대 수술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은 먼저 항암 치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세포를 죽이든지 약화시킨 다음에 이제 이제 자기 집을 이제 요새는 다 때려부시면 이 돌아다니는 세포가
자기 집이 없으니까 다른 데다 집을 친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그 간이라든지 뼈라든지 뇌로 되게 집을 치거든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면은 이 약이 잘 안 들어가니까 치료가 잘 안 돼요. 특히 뇌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집을 일부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일부. 럼펙tom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그 한국에서는 그 환자들이 심지어 와이로까지 써가면서 수술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게 그냥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돌아다니는 세포가 이게 이제 악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 이제 같은 환자에서 유방에 생긴 이제 암하고 그게 퍼져가지고 다른 겨드랑이나 이 암이 같은 건 줄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또 뼈에 퍼지면 또 그거 다른 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약을 써가지고는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5년 전, 뭐 한 거의 이제 5년 전부터는 일체 누구든지 MD 앤더슨에 올 필요가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제가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MD 앤더슨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로 비싼 병원이에요. 어느 정도 비싼 거니 한국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15배 비싸요. 15배. 그러니까 아마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또 한 3배 내지 4배 비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냐 하면은 그 3분의 1 환자는 공짜 환자예요. MD 앤더슨에 치료받는 3분의 1은 그 텍사스 주민이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이렇게 그 암으로 해서 고생하면은 거기에 와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MD 앤더슨은 그렇게 비싸요. 우선 그런데 이제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수술은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로 잘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요새 수술은 이렇게 뭐 배를 가슴을 열고 하는 수술이 거의 없어요. 다 구멍 내 가지고 이게 로봇 서저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젓가락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밖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요새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세계에서 이 자간 그 아이폰 뭐 이런 것을 너무나 어려서부터 이 문자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그냥 너무나 도사들이니까 저희 그 MD 앤더슨 보니까 한국에서 연수 온 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수술하는데 4시간 차이 나요. 그렇게 빨리 해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 하고도 이제 수술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일로 적어요. 월등하게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해요. 지금 미국 안에서 그렇게 정교한 수술, 그렇게 신경외과, 뭐 심장외과, 이 혈관 수술, 또 이게 이렇게 림페릭스를 연결시키는 그런 아주 세밀한, 그러니까 돋보기 쓰고 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그 대가들은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큰 대학의 다 과장들이 우리 2세들이에요. 2세, 1.5세, 2세. 그러니까 수술은 그 로봇 서저리를 미국에서 개발했는데 미국 의사들이 서울대학에 가서 배우고 온다니까요. 그게 두 번째는 이제 그 항암 치료, 이제 방사선 치료도 이제 옛날 기계는 한 2만 불짜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5만 불, 이래가지고 그 프로톤 빔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요것이 한 20만 불에서 25만 불이에요. MD 앤더슨에서는. 이게 한 서너 가지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다 이제 비싼 걸수록 좋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오면은 이제 설명을 하죠. 2만 불짜리, 5만 불짜리, 10만 불짜리, 15만, 25만 불짜리, 뭘 하겠습니까? 하면은 한국 환자들은 예외 없이 다 25만 불짜리, 제일 값싼 거.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이거
5만 불짜리나 20만 불짜리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걸 한다니까요. 이건 국소 치료니까 그냥 이 소위 열로 지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열로 지지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항암 치료는 그 약이 그 세포에 맞아야 이게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반절뿐이 안 들어요. 반절뿐이. 그리고 이제 2차 치료하는 약은 한 30%, 3차 치료는 10%. 그다음에 이제 이제 실험약으로 쓰는 약은 되게 1%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되게 2차, 3차 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명을 하죠. 약 한 10개 정도 주로 쓰는데 그중에 5개만 써도 사람이 죽으니까 한 2-3가지를 골라 잡아야 되는데 이 당신이 골라 잡으시오. 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뻘떡 일어나가 무슨 개 같은 소리가 다 있어. 그리고 인상을 확 쓰고 그래요. 한국 환자들은.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제 도와주면서 이건 사실 잘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제가 되게 옆에서 한 2-3가지 골라 잡아준다고. 근데 제가 그거 알고 골라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게 지금 현대의학의 문제예요. 그게 제가 주로 전공하는 것이 약의 그 기전, 그 약이 왜 어떤 사람에 듣고 안 듣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주로 이제 전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모르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의사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같은 약을 써도 이 사람에게 듣냐 안 듣냐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냥 써보고 보는 거예요. 영어로는 엠피리컬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묘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우리 몸 안에 이제 하나님이 그 DNA 이제 핵 안에 이제 우리가 유전인자 한 3만 개 내지 4만 개 있는데 그걸 이루는 그 화학적인 구조가 이제 4가지 염기를 해가지고 한 30억 개 쌍이 있어요. 이 배열을 30억 개 쌍을 다 다르게 해놨어요.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그 화학 반응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화학 반응이. 그러니까 같은 약을 써도 반응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건 이게 아무리 부부가 정말 깨가 쏟아지게 살아도 남남인 거예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속상하는 사람은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을. 반드시 다르게 돼 있어요. 절대 남을 고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다르게 우리 몸이 그렇게 특이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옛날부터 하잖아요. 존재하는 자체. 그런데 요새 한국에 제가 갈 때마다 이게 세계에서 자살이 한국이 넘버원이에요. 젊은 사람들 자살도 그렇고 55세 넘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넘버원이야.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진실 다 이런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서 최소한 우리 몸은 옛날부터 소크라테스 때부터 우리 몸은 이렇게 참 이제 육체 이런 살덩어리하고 정신 거기에다가 영혼이 있다 그랬어요. 영혼. 근데 이런 육체 살덩어리나 정신은 우리 개인 거지만 영혼은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자살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우리 성령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깔아문대고 그냥 아예 끝나자 이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아주 특히 우리 신앙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자살이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인가? 이건 정말 참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시계가 없네. 저 앞에가 조그만 거 있겠네. 제가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하여간 그 이제 약을 우리가 쓸 때 할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왜 미국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 이게 잘 듣는다고 했다가 안 들으면 고소한다니까. 비싼 거 해가지고 당신이 듣는다고 했는데 안 들었다 이거야. MD 앤더슨에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열심히 해도 셋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고소당해요. 저도 뭐 엄청나게 많이 고소당했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MD 앤더슨에는 변호사가 한 40명 돼요. 변호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당하면은 되게 그냥 갖은 핑계를 대가지고 그 케이스를 점점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한 5년쯤 되면 그 환자가 죽거든요, 되게. 그러면 이제 케이스 디스미스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죠. 근데 이제 약들이 그렇게 20% 10% 이렇게 듣는다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참 묘한 것이 앉았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나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한국 사람한테 하면은 에이 돈만 없애겠네 괜히 왔네 딱 그래요. 너무너무나 달라요. 그게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약간 특히 이제 실험약들 이런 것이 옛날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 오히려 더 많이 있어요. 서울대학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실험약을 4번째 많이 쓰는 대학이에요. 서울대학 병원이. 왜 그러냐 하면은 큰 제약회사에서 이 새로운 약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실험하는데 옛날에는 한국에 그 시설들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뭘 테스트 해봐야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모든 진단 치료 효과를 보는데 이게 주로 사진으로 해요. 사진 기계들이 한국 대학병원에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위에서 다 뜯어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맨 밑에 사람이 뭐 과장이 살라고 보면은 돈이 워낙 없으니까 제일 싸구려 기계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다가는 막 당장 인터넷에 뜨고 하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단지 기계를 사든지 하면은 그거의 10%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이제 그 기사냐 방사선과 의사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그 기계 본사가 있는 미국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와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개 그 기계 값의 몇 퍼센트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건 이제 정부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로 비싼 기계를 사야 그 소위 콩고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제일로 비싼 기계를 사는 거예요. 제일로 비싼 기계를. 그러고도 이제 여러분이 잘 이제 모르셨지만은 이 CT라는 거, 그 단층 촬영, 그 엑스레이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해부학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또 MRI라는 것도 그 자석을 이용해서 몸 안에 이제 물의 변동을 봐가지고 주로 이제 해부학적인 거에다가 이제 기능적인 것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제 펫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기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준 어떤 물질을 줘가지고 그게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특히 이제 암이나 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합해서 그걸 이제 펫CT라는 기계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펫CT 기계가 보통 한 미국 돈으로 한 $5 million 들어요. $5 million. 근데 그게 지금 캐나다에는 10세대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270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펫에다가 MRI를 붙은 기계가 있어요. 그건 현재 시가로 $10 million이 넘어요. $10 million.
미국 전체에 5대가 있어요. 미국 전체. 일본에 1대가 있고, 캐나다에는 아예 없고, 프랑스도 없고, 한국에는 4대가 있어요. 현재 4대가. 근데 미국에 5대가 있는데, 미국의 5대는 전부 다 실험용으로 쓰고 있어요. 환자한테 못 써요. 너무 비싸가지고 FDA에서 허락을 안 해요. 그게 좋은 것은 알지만. 근데 한국의 4대는 다 환자를 위해서 써요. 왜냐? 한국의 사람들은 비싼 걸 더 좋아해요. 그 값에 관계가 없어요. 그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M.D. 앤더슨에도 그 기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계를 이제 제가 그 30년 전에 이제 사실 프로포즈를 한 건데, 그게 서울대학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학에 가서 주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그런 이제 3가지 조건, 수술도 잘하지, 약도 다 있지, 약값도 더군다나 10분의 1 이하지, 또 이렇게 모든 이제 기계 이런 이런 것이 엄청나게 좋지 하니까 이 M.D. 앤더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자들이.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아프면은 서울 가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M.D. 앤더슨에 갈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있어요, 지난 한 5년 동안에. 그런데 이게 묘하게 정말 우리 몸이 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됐는지, 모든 병은 이게 참 어떤 무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 이런 게 없다니까. 마치 예술적인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서울에서 오신 분보다 훨씬 치료가 잘 돼요. 시골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깡패들은 치료가 잘 돼요, 일반적으로. 깡패들. 그런 것은 널리 알져 있고, 제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알죠. 그거 참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은, 이 제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수녀들이에요. 수녀들은 평균 연령이 94세. 우리 지금 한국 여자분들은 84세예요, 평균이. 세계에서 2번째. 일본이 넘버원이고 2번째 현재 수녀들. 그리고 제일로 이제 병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음악가들이에요. 음악가, 코미디언이나 음악가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러냐 하는 것을 한 10년 전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발표되는 것을 보면은 특히 이제 결국은 이제 면역 세포가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제일로 이제 지금까지 발표된 거 해보면, 우리가 이제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그 면역 세포, 또는 이제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이제 면역 세포들을 주로 이제 측정해서 보면은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제일 높아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높냐 하면 보통 사람보다 200배에서 1000배가 높아요. 근데 그것도 평소에는 한 200배뿐이 안 높은데, 이게 연습할 때 한 500배까지 올라가. 그리고 교회에서 직접 찬양을 하고 난 뒤에 측정하면 그게 제일 높다, 이거야. 그게 이미 다 발표돼 있어요. 그리고 이 중보 기도가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표되는 것마다 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참 병을 생각할 때 우리
제가 이제 그 본과에 막 들어가자마자 그 장기려 선생님이라고 외과 선생님이세요. 그분은 그 막사의상을 타신 아주 우리 한국 외과 의사로는 제일로 널리 알려지고 이름이 나신 그분인데, 이분이 첫 강의 시간에 우리더러 모든 병의 80%는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러니까 의사가 한 10%, 약이 한 10%. 당신들이 아무리 여기서 잘 배우고 어쩌고 해도 10%뿐이 공헌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저는 생각에 저분은 교인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겠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암 연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의사 생활을 40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부분의 병을 고치지도 못하지만은 고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약을 써도 이게 듣고 안 듣고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누가 듣게 하냐? 그야말로 하나님뿐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우리 몸이 그렇게 창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창조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하는데, 이 뭐 정말 그 이제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걸려 있으면은 근심 걱정 인간적으로는 뭐랄까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직도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은 시작을 했지만은 아직도 그 구원이 완성된, 이제 다시 올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 이런 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악들이 많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시달리게 돼 있다고. 시달리게 여러 가지 시달리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 366번 써 있다고 제가 여기서 목사님들한테 들었는데, 그런데 근심 걱정을 해도 너무 많이 한다니까. 근데 그게 참 그 목사님들이 근심 걱정하는 건 참 그거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죄송한 말.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위암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세계적인 당뇨병 학자예요, 학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참 그 학자로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계시다가 뜻이 계셔서 신학을 공부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그 개척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딱 암이 걸리신 거예요. 참 그런 경우를 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종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탁 암이 걸려. 그런데 하여간 뭐 치료해도 치료가 안 돼. 그런데 한 몇 달 있다가 그 사모님이 또 똑같은 암에 걸리신 거예요. 사모님이. 근데 대개 이제 유전병이니까 그 자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모님이 똑같은 병에 걸린다는 건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아들 둘만 어린애들 참 도저히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그래가지고 결국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이제 그런 우리가 뭐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죠. 세상에 지금 천재지변 뭐 완전히 정말 이해를 못하죠. 지금 이 글로벌 워밍 이거 아마존 강에 있는 나무들 막 이게 때려 부시고 자시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런 게 막 계속 많이 발출돼 가지고 이게 오존 레이어 같은 걸 막 그 파괴시키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큰 문제다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고 이러는데, 하여간 뭐 우리가 정말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완전 이율배발적인 거의 어떤 육의 세계하고 영의 세계하고 살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준 그런 환자들이 한 700명 이상 MD앤더슨에 있는데 단 한 사람만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그냥 환한 얼굴로 자기는 병 너무 잘 걸렸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은 신문에 다 나서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내과 그 레지던트를 막 마칠 때 암이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다 그 교회를 안 다니고 하는데 학생 때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에 갔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학생회장, 이제 기독교 학생회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꿈이 자기는 이렇게 선교 의사가 되겠다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부모가 너무나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 속에 자기는 자기 부모를 변화시키려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저더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병이 다 걸리니까 너무 기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죽었어요. 한 1년 만에. 그랬는데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예요. 그 부모들이 다 그 회개도 하고 지금은 온누리교회 다니신다 그러대. 그리고 이제 그 친구의 친구가 이 친구의 뜻을 따라서 선교사로 간 거예요. 몽고에.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그 아주 몽고에 무슨 뭐 도서관, 병원 뭘 이렇게 세우는데 도와줬다는 게 신문에 크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었어요. 예, 그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뭐 저는 성경에서도 다 아브라함, 이삭을 죽게 해가지고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거라든지, 무슨 뭐 그 다니엘서의 그 어떤 그 유대인 청년 3사람이 그 느부갓네살 그 왕 앞에서 그래도 굽히지 않고 그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꺼낼 거다 믿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이게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근심 걱정을 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이게 그야말로 아직도 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뭐 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뭐 우리가 참 그 정의도 있고 하는데 그걸 맨날 듣고 있고 해도 그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감이 딱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걸 여러 번 읽으면서 보니까 거기에 딱 그 믿음의 조상들을 쭉 기술하다가 27절에 정말 그 모세가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다 그 구절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그러면은 늘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지금 서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으면 그래도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근데 정말 이 성경에 너무 많은 구절들이 근심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의식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뭐 너무나 많이 잘 기술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이렇게 모든 것을, 그런 근심 걱정을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그걸 딱 믿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훈련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죽음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정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끝장나게 돼 있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세상 일에 더 이렇게 매달려서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강을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육신이 약해지면은,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근심 걱정에 쌓였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선 식욕을 증진시키는 호르몬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멜라토닌이라는, 그게 이제 우리가 잠자는 걸 조종하는데, 이 호르몬이 또 떨어져. 잠을 못 자. 또 이제 위에서 적당한 음식을 이게 분해하고 이렇게 뭐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위 산이 나와요. 이 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에서 음식이 내려가서 이게 연동 운동이라는 걸 해야 돼. 이게 막 움직여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 뇌에서 나오는 10번째 신경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 장에 100족의 균이 있어요. 100족의. 그 균이, 그게 한 70%는 좋은 균이야, 유산균이다 뭐. 근데 이제 나머지 30%는 대장균. 이게 딱 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쁜 거 좋은 것이 이게 다 쌍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근심 걱정 이런 거, 또 이제 근심 걱정하다가 술 같은 거 마시고 하면은 이 그냥 좋은 균이 이게 죽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옛날 한국에서는 이 그냥 뱃속이 조금만 아프고 뭐 하면은 다 그냥 항생제 같은 걸 함부로 막 써가지고, 항생제를 쓰면 그 좋은 균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쁜 균들이 더 세력이 좋아지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음식 섭취하고 이제 그 영양분 섭취, 특히 바이타민이 아주 이제 여러 가지 그 성분 중에서도 이런 이제 아주 적은 양이지만은 바이타민 B12 같은 건 아주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하면 반드시 배가 아프게 돼 있어요. 우리 생리학적으로. 근심 걱정, 이 좋은 근심 걱정도 있겠지만은, 특히 사돈네 팔촌이 땅 사가지고 배 아플 때, 그건 배 아프게 돼 있어요. 우리 생리적으로. 그리고 이게 묘하게 이 심장하고 이 뇌는 다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요. 심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육체는 마음의 종이다 그랬어요. 육체는. 마음이 뭐냐? 마음은 이 생각하고 그 느낌하고가 아마 같이 있는, 그게 심장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옛날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9/11 사건 뒤로 심장병이 3배나 늘었어요. 그 뉴욕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공포감 이런 거에 있으면은
이게 심장병이 생기면은 이게 각종 뇌졸중, 뭐 각종 뇌의 병이 또 거기에 병발해서 생겨요. 이 뇌에 또 병이 생기면 심장병이 같이 생겨요. 이 뇌하고 심장은 이 양쪽 기관이 다 이게 지금도 임상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이제 EKG라는 것이 심장을 다루는 거, 이제라는 게 이게 뇌. 그러니까 그 두 기관은 다 이게 전류의 무슨 그 파장으로 해서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못하든지 마음을 잘못 쓰면은 양쪽이 다 고장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늘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제 우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최근 발표된 걸 보니까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친구가 제일로 중요하더라니까. 이 돈이라든지 출세 뭐 여러 가지를 다 비교했는데 친구가 제일로 중요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보면은 이 교우가 특히 셀 목장 우리는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데 그 목원들이 이게 그냥 제일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라니까. 이 친구가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대개 이제 우리 생각에는 뭐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질까 했는데 최근 보고된 거 보니까 그 친구가 제일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교회 생활을 잘 하면은 친구가 많잖아요, 교우들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데. 그다음에 이 건강한 식사를 해야 돼. 건강한 식사. 이 아픈 사람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야 돼.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3대 영양소가 있어요. 이 탄수화물이나 지방질은 주로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를 주로 이제 관계하는 건데, 이 단백질은 세포를 만들고 특히나 그 면역 세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흰자질이에요. 흰자질, 단백질. 그리고 이제 그 세포에서 생기는 모든 병들이 그 단백질을 망가뜨려요. 또 우리가 쓰는 그 항암 치료 이런 것이 다 그 세포에 가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암 환자는 제일 필요한 것이 그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런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고기 먹으면은 암이 잘한다. 아직도 그래. 아직도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 한 30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날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날고기 그걸 많이 먹으면 이 날고기는 이 대장에서 흡수될 때 굉장히 천천히 돼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2시간 입에서 막 그냥 씹어가지고 미국 사람처럼 잔소리 잔뜩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먹든지, 아니면 그냥 작사를 해가지고 가루처럼 해가지고 먹든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흡수가 천천히 되니까 물은 빨리 되는데 반드시 변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변비가 문제인 거예요. 변비. 그 변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젊었을 때는 이게 이제 이 장벽이나 혈관벽이 다 탄력성이 있어서 되는데, 이게 늙으면은 탄력성이 꼬불꼬불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압력이 세지면은 이게 그냥 볼록볼록 올라와요. 그 개실이라고 그래, 한국말로. 영어로는 다이버트 클림이라고. 이런 데 가서 변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염증이 암이 된다는 이제 그 보고들을 했어요. 그걸 아는 뒤에로는 이제 그런 날것 고기를 먹는 사람도 적고,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그런 파이버, 야채를 같이 많이 먹어서 결국 변비가 문제인 것이 고기가 문제인 거 아니야. 근데 고기는 그 기름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화된 그 동물성 기름은 이게 만병의 이게 하나의 촉진제니까 그 고기를 기름기 없는 고기를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개고기하고 오리고기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 그 고기들은 비교적 기름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담백하기 때문에 질리지가 않아가지고 매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오신 한국의 부자들이 그래도 그걸 계속 들고 이렇게
항암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한국 환자들은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다 굶어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근심 걱정을 하면은 이 물이 안 넘어간다니까요. 물이 목에서 다 걸려요. 그게 우리 정신과에서 히스테리 환자들이 그래요. 딱 목에서 걸려. 암은 유방에 있는데 목구멍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왜 그러나 보면은 자기 병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은 뒤에 남편이 어떤 여자를 얻을까, 무슨 자기 말썽꾸리 애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죠. 하여간 또 이제 많은 그 음식들, 이게 좋다는 대개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근데 좋은 걸 많이 먹었는데 왜 암이 걸리냐? 혼자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니까. 그걸 아까 제가 계속 얘기지만 우리 몸은 이 적당한 밸런스를 취해야 이게 건강하게 돼요. 뭐든지 지나치게 좋은 것도 많이 하면, 운동도 마찬가지. 요새 한국이나 미국이나 운동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 왜냐 생각해 보세요. 이 빨리 뛰는 동물들은 다 일찍 죽게 돼 있어요. 호랑이, 사자 다 15년 분이 못 살아. 개, 쥐새끼 이런 거 전부 다. 그런데 천천히 거북이, 무슨 코끼리는 다 100년, 200년을 살잖아.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 요새 이게 이제 이 피트니스 클럽에 가가지고 딱 그 시간을 딱 정해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헐떡헐떡 다 죽어가면서 그 시간을 맞추려다가 거기서 콱 꺾어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벌써 자기 몸에 힘들다 그러면 슬로우 다운 하든지 중단해서 쉬었다가 하고 이래야지 우리 몸이 그 밸런스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은 건강할 수밖에. 절제. 이 성경에서도 그 절제하는 걸 많이 강조했잖아요. 특히 그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만 살면은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묘하게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라는 건 상식이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 가서 얘기할 때마다 송혜 씨 얘기를 많이 해서, 송혜 씨가 저더러 만나자고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본 적도 없는데 왜냐하면은 텔레비전을 제가 딱 보니까 지금 90이 다 되는 분이 그냥 흥겹게 그 가요 무대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노래도 잘하시고 그 춤도 잘 추고 너무나 이게 즐겁게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얼굴을 보면 이게 부어가지고 있어요. 부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오랫동안 이 신장이 약해가지고 그분은 13살 때 이북에서 길가에 나왔다가 그 피난민이 확 밀려오는 바람에 그냥 떠날려서 서울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살 길이 없으니까 13살에 군대를 들어갔더라니까. 군대 들어갔는데 너무나 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그 고향 노래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위에 높은 사람이 너는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군악대 가서 그런 거나 해라. 그래가지고 글로 보낸 것이 연출이 돼가지고 이 딴따라 된 거야. 그것을 작년에 텔레비전에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대담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파가지고 한 2달인가 못 나오셨더라고요. 요새 잘 어쩌십니까? 요새 바쁘게 지낸다. 뭐 때문에 바쁘게 지내시냐 하니까 이제 자기가 몇 년 전에 그 북한에 유문공회를 갔대요. 유문공.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는 그냥 고향 노래를 실컷 부르고 이렇게 올라고 그랬는데, 가니까 뭐 군대 행진곡 맨날 그 이북 그 가수들을 이제 합류시켜가지고 맨날 그런 재미없는 노래만 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안 와야지 하고 이렇게 실망해가지고 비행기를 딱 타려고 하는데, 거기 젊은 가수가 탁 자기한테 오더니 귀에다 대고 아버님 이번에 죄송하다고, 이다음에 통일이 돼서 오시면은 자기가 모시고 행방곡곡에 다니면서 고향 노래를 실컷 부르도록 그렇게 자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연습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분이 지금 90인데 통일이 언제 될 분더러 그걸 세 곡을 지금 연습하고 계신데, 그걸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아파도 이 생기가 달려다니까 팔팔 웃고, 그게. 근데 제가 환자를 봐도 그래요. 환자를 봐도 미국 환자들에 보면 어떤 사람 이번에 꼭 나서야 된다. 왜? 자기가 그 어답트한 이제 입양한 애들이 다 불구자 둘, 하나는 막 걷지 못하고 하나는 뇌가 빠가 돼가지고 이게 그냥 정신이 없는데, 내가 죽으면 얘들 같이 죽는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약 부작용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되면 참아서 그런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유독 부작용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구역질 않는 사람이 없어요. 구역질. 근데 구역질은 참 묘한 거예요. 이 미국 여자들은 임신해가지고 구역질 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정반대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설명이 안 돼. 다른 것은 미국 여자들은 애 낳을 때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미국 여자들은 임신한 것은 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만드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임신을 무슨 큰 중병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임신할 때부터 애 낳을 때까지 그냥 온 주위의 사람들을 그냥 못 살게 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잠깐 최근에 스티브 호킹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이후로 가장 유명한 이제 물리학자, 영국의 물리학자가 이제 72세인데, 이분이 자기 생애에 관한 기록을, 이제 영화를 1년 반에 걸쳐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 제작자들이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것이 조선일보에 상세히 실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그분은 루 게리그라고 옛날 뉴욕 양키 베이스볼 선수가 앓았던 병을 이제 루 게리그 디지즈다 해가지고, 그건 계속 그냥 근육이 계속 그냥 마비가 되고 경직되고 마비가 되고 결국 3년 만에 대개 죽는 병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치료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22살에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5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캠브리지 대학원 때 이 병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3년분이 못 산다 이렇게 하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가 매일 생각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3년 사이에 빅뱅 시어리라고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설을, 이제 그분은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이제 되게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이제 그러나 그분이 표현한 걸 보면은 굉장히 아주 하나님을 찾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냥 지금 우리 이 은하계,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거에 별이 한 1,000억 개 있어요. 1,000억 개. 근데 이런 은하계가 4,000억 개 있어요. 4,000억 개. 그런 것을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알아낸 거야. 왜냐면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역시 이게 이제 어떤 그 물질과 반대되는 반물질 또는 이제 그 입자와 반입자가 이게 평행을 이루다가 그 평행이 깨졌을 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퀀텀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죠. 그 양전자 이게 요동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없는 데서 뭐가 생기는 거야. 그런 것이. 그래가지고 이게 별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 거야. 생기는데 아직도 그 별보다는 그 사이사이 진공이 70%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언밸런스로 해서 이게 이제 빙빙 돈다 이거야. 근데 이게 계속 깨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많아져 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별들이 다 이제 깨져 가지고 결국 지구도 망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 그게 아마 널리 알려져 있는가 봐. 그 물리학자들은. 지구는 결국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일로 이제 기자들이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살았냐 하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자기는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독일 와그너 뮤직을 매일 아침에 들었다 그랬어요. 와그너 뮤직. 근데 보통 지금 이제 음악이 이게 면역 세포를 올리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주로 모차르트 음악을 많이 써요. 모차르트 음악은 주로 경쾌한 음악. 그걸 들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와그너는 정반대예요. 이게 막 그냥 웅장하고 하니까 이게 그냥 아픈 사람한테 더 공포감을 주니까 이거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듣고 그 삶의 충동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님한테 이게 들어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어느 음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가 문제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은 결혼을 대학생 때 했더라고 일찍. 지금은 다 도망갔어요. 그 부인들이. 지금은 둘이 있었는데 다 도망가서 없는데 일찍 이제 결혼하는데 이게 병에 걸리니까 다 도망간 거야. 근데 일찍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앓고 나니까 이게 벌써 다리가 마비돼가지고 휠체어에 탔어. 휠체어. 근데 그때 손자가 생긴 거라. 손자가 2살 때 윌리엄이라는 손자가 자기를 딱 보더니 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리가 둘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넷이다 이거야. 자기 다리 둘 위에 휠체어 바퀴가 둘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휠체어에 타가지고 이리 돌려라 저리 돌려라 자기를 그냥 바쁘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 생각해. 자기 부인도 그때 도망갔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자기를 처량하게 보는데 저 내 손자는 내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구나. 거기서 자기가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충동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이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은 지금 우리 몸 안에 근육이 한 630개 있어요. 얼굴에 43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만 지금 작동을 해. 근데 그걸 이 얼굴 표정을 컴퓨터가 이제 그 센서로 보아가지고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15분 걸린다 그랬대. 15분. 그래가지고 그 각본을 그 영화의 각본을 이 사람이 6개월 반 만에 만들어낸 거야. 원래 그 예상은 1년 반 걸린다고 했는데 6개월 반 만에 한 거야. 그러니까 뭐 밤잠을 안 잤는지 어쩐지 자간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다. 거기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자기도 인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나 하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우주에 대한 관심, 우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이제 죽게 됐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강연 뭐 별의별 걸 해서
특히 그 우주의 그 장엄함, 또 그 특히 우주의 그 아름다움을 10%도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그랬어요. 10% 자기가 표현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하는 거니? 인간은 기적을 낳을 수 있는 동물이다 그랬어요. 기적. 그게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 자기 의사들은 3년뿐이 자기를 못 산다고 했다 이거. 근데 자기는 50년을 살았다 이거. 50년. 그 의사 말 믿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50년을 살았으니까. 하여간 그게 굉장히 감명스러운 건데, 이제 그런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꽤 많은 사람들, 가령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옛날에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하시던 분이 이제 간암에 딱 걸렸어. 그러니까 수술을 이제 한국은 무조건 수술이니까 처음에 수술을 제일로 잘한다는 자기 후배가 아산병원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신문에 나가지고 서울대학 병원장이 어떻게 해서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냐 해가지고 동창회에서 뭐해서 그냥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사표를 싹 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죽고 살고 하는 판국에 서울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도 그 외과 의사가 제가 잘 아는 후배인데 실수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수술해. 그때 항암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제 우연히 발견한 거고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잘라내서 이제 괜찮다 했더니 2년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2년 만에 그냥 여기저기 다 퍼진 거야. 근데 이렇게 퍼지나면 지금도 간암이 퍼지나면 듣는 약이 없어요. 지금은 또. 그런데 그 당시에 후배가 그저 가만히 그냥 돌아가시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저 형식상으로 장암에 쓰는 그 약을 쓴 거예요. 썼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15년 됐는데. 그것은 예외적인 기적이에요. 예외적인 기적인데 그분도 그렇고 제가 이제 꽤 많은 사람을 그런 이제 기적적인 사람을 보는데 그 공통점이 그분들은 뭔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왜 깡패들이 치료가 되냐면 하도 감옥 속 들락날락 해가지고 이미 죽는 거에 대해 체념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딱 그렇게 초연한 사람들은 약간 뭔가 달라요. 이게 우리도 늘 평소에 죽는 건 기정사실이고 죽은 뒤에 오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상상이라도 하고 이런 생각하면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건강하게도 살 수 있고 병에 걸려서도 치료가 이게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이 말세 같은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써 있더라고. 그게 이제 늘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이렇게 용서와 사랑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하면서 봉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제 거기에 써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면역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이제 환자분들은 다시 한번 말하죠. 이게 지금 못 고치는 병인데 부산 사람이 서울 가나 서울 사람이 MD 앤더슨에 오나 큰 차이가 없다니까. 캘리포니아에는 좋은 암병원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염려할 거 없어요. 못 고치는 병이니까 어디를 가든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전문 의사가 권하는 대로
잘 먹어라, 잘 마셔라. 이 한국 사람 또 마시지를 잘 안 해요. 마시는 거. 그게 큰 문제예요. 모든 이 항암제가 이제 대사장으로 해서 이게 신장으로 해서 오줌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물을 안 마시면은 이게 많이 남아가지고 그 독성이 심해진다니까. 물을 그냥 엄청나게 마셔야 돼. 평소에 그러니까 물이 몸은 80%가 물로 돼 있어요. 이 물을 평소에 많이 마셔야 돼. 그런 습관을 잘 길러야 돼. 그러면서 그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치료를 잘 지탱할 수 있게 그 영양식,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그 믿음 생활. 근데 이게 영양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기본적인 운동을 안 하면 우리 조직에서 이게 활동화가 안 돼 있어요. 반드시 걷는 운동을 해야 돼요. 걷는 운동이 제일 좋은 거니까 힘들지 않고. 이 운동을 평소에 젊어서부터 습관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는 특히 날씨가 좋으니까 걷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갑자기 않던 짓을 하려면 이게 힘들다니까. 이게 평소에 젊어서부터 이 습관을 타들고, 그리고 한국 환자들 도와주면서 보면은 제일로 문제가 이 취미들이 별로 없어요. 취미. 그러니까 대개 항암 치료 같은 거 일주일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고는 며칠 쉬거든요. 그 쉬는 동안에 다른 미국 환자나 다른 사람들은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해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엠덴슨 같으면 자원봉사자들이 1600명, 그중에 반절이 환자. 그러니까 환자가 환자를 제일로 잘 도와준다고. 근데 한국 환자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하라고 옆에서 해도 않고 뭐냐 하면은 호텔 가서 천장만 딱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비디오도 갖다 주고 책도 갖다 주고 해도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이 다 굳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러니까 취미, 특히나 이제 일단 치료가 시작한 사람들은 이 찬송가를 열심히 불러야 돼. 찬송가가 면역을 제일로 많이 올리킨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또 이제 치료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